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메랄드 디렉터 이영주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나요? 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네, 자주 만나는 사람, 네, 또 내가 쓰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 가는 장소를 변화시켜야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가 자주 가지 않은 이런 새로운 곳에 처음 오신 리더님들의 발걸음 너무너무나 응원합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요. 질병관리본부, 요즘은 좀 익숙하시죠? 네, 코로나로 질병관리청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때 한창 게놈 프로젝트,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 염기 서열은 뭘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게 한창 유행이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찾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직을 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가 내 몸에 있길래 나는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저분은 건강한데 나는 왜 질병에 걸렸을까? 이런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죠. 그래서 환자들 샘플들 채취해서 그 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드리기도 하고 또 이 질병은 어떤 유전자로 인해서 이렇게 기인된 걸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도 많이 배양하고 환자 샘플을 채취해서 DNA, RNA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유전자 연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던 중에 저도 남들과 비슷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됩니다. 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 정말 어렵게 가졌거든요, 이 아이를. 그런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는데 눈에 넣을 수는 없죠. 그렇죠? 막상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처음 해봐서 힘든 건지 원래 육아가 힘든 건지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몸도 힘들었지만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친정 엄마, 시어머니 이게 시댁이랑 친정이 모두 20대 저희가 20대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를 어릴 때 잘 키워주시고 훌륭하게 저를 양육해 주셨지만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집 마련해가지고 작은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친구들은 시댁에서 또 친정에서 이렇게 도움 받아서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출을 얹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값이 아주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샀던 집들이 2년, 3년 지나면서 6억, 7억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저는 전세로 계속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원망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워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 친구들처럼 좀 비빌 언덕, 시작이 조금 다른 삶으로 시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에게 짐이 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시작선이 저처럼 대출 받아서 전세로 시작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도움을 줘서 조금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삶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의 아까 그 모습 보셨죠? 그 아줌마가 그런 모습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경단녀로 삶을 사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더라.
예, 그리고 귀하게 아이를 낳아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자들에 비해서 55%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요. 또 직장 생활 봤더니 직원의 27%만이 여자래요. 네, 70%가 남자. 네, 우리가 사실 저희 시대는 그렇잖아요. 딸이라고 공부 더 안 시키고 그러지 않았죠. 네, 부모님은 똑같이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이라는 그 벽에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죠. 이 상황이 저랑 똑같은 상황이어서 이 기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은 달랐을까요? 남자도 다를 바 없었다는 거죠. 저희 신랑은 회사원인데요. 본인은 60세까지 다니고 싶대요. 남들도 그런데요. 예, 저희 신랑도 60세까지 다니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53세. 네, 53세 되면은 거의 다 퇴직을 한다는 거죠. 이 갭이 7년이라는 거예요. 60세도 사실은 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60세의 돈을 딱 이제 이렇게 경제 생활이 끊긴다면 그 앞으로의 삶이 과연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네,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이에게 혼자 대신 두 양쪽의 어머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딸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을 한 권 꺼내서 읽게 됩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4가지 분면으로 현금이 흘러간다라고 써 있는 거죠. 네, 왼쪽 보시면 이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학교에서는 이 2가지 분면에서만 돈을 버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만 학교에서는 이런 거 어떤 거? 네, 노동 수입.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노동 수입만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95%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5%의 돈만 가져간대요. 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반대쪽, 저 왼쪽, 오른쪽 맞죠? 오른쪽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요. 오른쪽에 있는 B사분면과 I사분면, 사업가와 투자가는 여기 세상에 5%의 사람만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95%의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95%의 돈을 벌어가는 그곳에 가서 일하고 싶고 그곳에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권리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출근하면 돈이 들어오고 가게 문을 열면 돈이 들어오고 닫으면 돈이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권리소득은 시간을 초월한 수입, 내가 어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시스템이 꾸준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과는 별개인 소득을 얻어가기 때문에 95%의 돈을 그곳에서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소득 받고 싶다. 나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수익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양쪽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보시면 왼쪽이 높은데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그쵸? 여기가 높죠? 저기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소득은 어떤 소득이냐면요. 직장인, 전문 종사자, 개인 사업자. 네, 이렇게 처음부터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는 대학교, 어떤 분은 대학원까지. 총 몇 년일까요?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들을 공부를 해서 딱 들어가서 직장 받았던 돈이 이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분면에 있는 작은 시작점과 여기에 있는 시작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을 보세요. 마지막. 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뚝 떨어지는 거죠. 퇴직을 했을 때. 그런데 반대쪽 사진 보시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노동수익과 권리소득의 차이점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제일 밑에 건물주. 왜 건물을 짓는 때
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땅을 산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건물 짓는 시간이 있고 벽돌 올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소득은 적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소득의 차이점이에요. 제일 밑에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 있습니다. 네, 저는 돈이 없어서 건물주가 될 수 없었고요. 네, 그리고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은 타고나지 않아서 그것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네, 사실 잘할 수 있겠다. 자신 있어. 아니고요. 해봐야겠다. 내가 절로 간다면 이것만은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알아볼게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또 제품을 원하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와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연결만으로 나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네.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 있어요. 무자격, 무자본, 부업 가능, 또 권리소득,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 장점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권리소득, 그 다음에 시간적 자유였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듯이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자유, 우리 아이들 돌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장점을 보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이 3가지 조건을 꼭 따져보고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념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창립자의 마인드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탄탄한 회사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험 제도는 있는지, 이런 장치가, 안전 장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품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제품 좋아.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정말 좋다라는 인증을 받았는지, 또 특허 같은 것들이 있는지, 또 R&D 이렇게 분과가 아니죠. R&D 팀이 있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수익이에요. 나에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내가 처음 시작했다고 적게 받고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따라서 공정한 수입을 가져가는지, 이 3가지를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알아보러 오신 유사나 회사가 이 성공 조건 3가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예요. 회사. 유사나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창립자는 마이런 웬츠 박사님입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세요. 네, 제가 말이 진짜 빠르죠? 네, 아니 괜찮아요? 감사해요. 네, 제 습관이 말이 진짜 빠른데 제가 막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저의 습관이 나왔나 보다. 말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님들이, 제가 이천에 살거든요. 경기도 이천. 쌀 나오는데 아시죠? 네, 쌀 유명한 그 이천에 사는데 저희 파트너님들이 저에게 이천의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쑥스러워요, 사실. 그렇게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일과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했던 일이 되게 많이 통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연구했던 일들을 아는 파트너님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그렇게 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 제가 연구했던 것과 되게 많이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FDA,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30여 종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바이러스 진단 시약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 코 많이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시약처럼 그런 식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여 종이나 개발하신 분이세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신 분이 영양제 창립자?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포를 배양해야 합니다. 왜냐?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기생해서 살아야 돼요. 기생충처럼. 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렇게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세포에 기생해서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 영양 성분을 뽑아먹고 자라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었다 함은 굉장히 많은 세포를 배양했고 거기에 노하우와 거기에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영양 성분들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 단위가 뭐죠? 세포, 그렇죠? 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세포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마이런치 박사님이고, 그분이 만든 영양제, 그분이 만든 제품이라면, 그분이 만든 회사라면 내가 믿고 영양제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분이 바로 마이런치 박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헬스케어 의약품 업체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잘 아시나요? 네, 소리가 좀 약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네, 남자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좀 아시나요? 네, 아시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조카가 이 회사에 입사했대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좋죠. 너무 좋죠. 크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좋죠. 네. 우리 아들, 딸이 여기만 들어갔으면 얼마나 소원이었겠다. 그쵸? 그런 마음이 들죠. 유산화가 이런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보러 오신 회사가 이 정도의 레벨의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워렌 버핏. 네, 이렇게 머리 하얗신 할아버지가 워렌 버핏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투자의 귀재. 주식 투자, 그다음에 이렇게 회사나 이런 곳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수익으로만 평생 살아가시는 분이고, 뭐 세계 몇 대 부자에 드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롱런, 여기 영어로 써있죠, 가운데 롱런. 네,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오래 갈까요? 라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워렌 버핏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이런 조건을 가진 회사가 오래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 이론으로 대입해서 뽑아봤더니 바로 이 5개의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안에 유산회사 딸랑딸랑 흔들리고 있죠. 네, 우리가 뭐예요? 권리소득 얻으려고 이 자리에 저는 왔어요. 네, 권리소득 벌려고 저는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런하는 회사가 너무 중요했어요. 네, 당연히 회사가 오래 살아남아야지만이 나에게 권리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굉장히 탄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갔죠. 네, 여기 오실 때 오늘 비가 좀 부슬부슬 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오실 때 자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험 안 든 차 타고 왔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다 아무도 안 계세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작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보험 들지 않은 차는 타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의 회사를 찾으러 왔는데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회사를 선택한다. 저기 3,200개의 회사가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암 보험을 들 때 나 암 걸릴 거야 라고 그거 드시나요? 아니죠. 내가 암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암 걸렸을 때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험료 받아서 내가 조금 더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험 드시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곳의 보험 장치입니다. 유산화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서울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안전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세계 속에 빛나는 유산화, 네, 32년 된 회사고요. 25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25개국의 모든 식약처에 등록된 식약처의 기준을 통과한 회사다라는 거죠. 법적인 제도, 25개국의 모든 법적인 제도를 통과하고 들어간 회사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5개국에 이민 가서 살 때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대한 소득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내 친척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의 제품을 드시고요. 그 미국에 계시는 분이 캐나다에 있는 분을 소개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분이 인도에 있는 분을 소개했어요. 인도에 있는, 너무 멀리 가나요? 인도에 있는 분이 중국에 있는 분을 소개했어요.
이 포인트, 중국, 인도, 캐나다, 미국 모든 포인트가 모두에게 공유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PT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하우스 제조시설, 영어네요. 인하우스. 네. 한국말로 써있지만 인하우스 제조시설의 영어죠. 네, 뭐냐면요. 자체 생산 공장, 자체 생산 제조시설을 유산화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공장이 내가 만든 내 제품을 내가 직접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뭘 만들고 싶은데 저기 있는 공장에다가 이것 좀 만들어줘. 이렇게 내 조성을 주면서 A는 10ml 넣고 B는 20ml 넣고 이렇게 만들어줘 해서 만든 이 제품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집에서는 아니죠. 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에서 직접 내가 만드는 게 더 좋은 제품이 나올까요? 당연히 후자죠. 네, 이렇게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로 CGMP 인증을 받은 그 시설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영양제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 제품인 헬스팩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수입원도 써 있고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한국말로 써 있죠. 그다음에 제조사 및 원산지가 영어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는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가 모두 일치한다. 네, 직접 만들고 직접 유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만들다 보니까 캐나다 의사들이 보는 약전에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캐나다 가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유산화 제품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영양제인데 자꾸 의약품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의약품 제조업체 당연히 영양제, 식품의 기준이 높을까요? 의약품의 기준이 높을까요? 의약품. 왜냐하면 환자들은 더 까다롭고 성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까다로운 환경에서 되어 있는 것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는 식품 등급이 아닌 의약품 등급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산오브이브 의학연구소, 멕시코 정부로부터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은 그것이 바로 산오브이브 의학연구소예요. 병원인데요. 자연치유요법으로 내 병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병을 나았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어떤 거냐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영양제 먹고 질병이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다쳤어요. 여기 확 긁혔어요, 손이. 근데 이 손을 확 긁은 거를 막 꼬매고 수술해야 하진 않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약을 잠깐 바르거나 또는 냅둬도 나아요. 우리 아이들은 긁혔는데 좀 이따가 한 이틀 뒤에 보면은 검새 나왔네?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자생하는 능력이에요. 세포의 재생력. 네, 우리 아이들은 세포 재생력이 굉장히 좋아서 금세 낳고 이제 저는 약을 발라야 낫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산오비브 의학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세포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 성분, 또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내 몸이 스스로 내 병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산오비브 의학연구소가 하는 일입니다. 또 유산화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 호주 정부로부터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네, 호주 정부는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품도 의약품으로 같은 기준으로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로부터 의약품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죠. 네, 이런 훌륭한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체험으로 밝혀진 건강 이야기 혈통만사라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로 인증이 되고 있고요. 또 수많은 다양한 체험 사례, 제품을 드시고 영양제를 드시고 좋아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써 있는 책이고요. 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으시네요. 안 넘어가네요, PT가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나 대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의 더 놀라움은 앞서 말씀드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례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인증을 맞춰보았어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양제,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제품 세 가지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제품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누가 얘기했어요? 폴 제인 필저.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요. 미래경제학자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입니다. 이분이 봤더니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화되잖아요. 사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고령화가 되니까 너무 사회가 어려워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분은 웰니스 산업,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열리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되고 있죠. 요즘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실버 산업이 뜨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산업이 그럼 뭐냐? 웰니스 산업 이런 거예요. 식단 조절하고 미용하고 항노화. 우리 너무 관심 있죠? 젊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미팅을 갔는데 어떤 분이 당뇨여셨어요. 당뇨 상담을 막 해드렸어요. 그러더니 딱 제품 이렇게 브로셔를 드렸더니 딱 뒤를 돌리더니 어머 여기 화장품도 있네. 나 화장품 관심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당뇨이시면 당뇨에 필요한 영양제를 관심 있을 것 같죠? 60대셨어요. 근데 화장품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항노화에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웰니스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조, 어느 정도 감도 안 와요. 100조, 1000조 정도의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판매 시장. 웰니스 산업 첫 번째 얘기했어요. 뜨고 있는 시장이다. 두 번째는 직접 판매 시장이 이렇게 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통해서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시장이 뜨고 있다. 네, 그 직접 판매 시장 중에서도 웰니스 관련된 제품들이 36%나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제가 유산화 제품이 어떤 군인지 말씀드렸죠. 그거와 연결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이렇게 직접 판매 회사 10위권에 어떤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냐 봤더니 영양제가 80%, 네, 화장품이 17%라는 거죠. 생활용품, 기타용은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원 직접 판매해서 영양제 잘 만들고 화장품 잘 만들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으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어떤 거래요? 홍삼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이렇게 하향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신 거예요. 홍삼 먹고 건강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오메가3 먹어야 내 건강 생길 수 있고 내 세포가 필요한 영양 성분들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많은 분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10가구 중에 8가구가 영양제를 선택해서 먹어봤다. 그리고 한 달에 36만 원 정도는 내가 영양제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5%나 성장하고 있고요.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시대에서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는 8년간 570% 성장했습니다. 여기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내 월급이 8년간 570% 올랐다. 네,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유산화에서 8년 동안 일하신 분들은 이렇게 570% 인컴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유산화가 570% 성장했다 하면 우리의 인컴도 570% 올랐다. 맞아요. 올랐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R&D, 연구 개발 부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유산화는 150명의 이상인 연구진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특허도 받았죠.
네, 이렇게 어떤 미국 특허를 받았냐?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예요. 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수명과 관련된 뇌인성 항산화제들을 잘 조성해서 내 수명, 내 세포의 이렇게 수명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조성으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이 특허가 누가 가지고 있다? 유산나 헬스 사이언스. 네, 언제까지? 37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을 알아보러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에서로부터 가장 효능이 좋고 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고요. 16가지 건강지원 기준으로부터 별 5개 만점을 받았고 또 플래티넘 플러스 메달도 받았죠. 저는 이 책 보고 사실 이 사업 시작했어요. 네. 이 책 하나 있으면 사업할 수 있겠다. 내가 내 입으로 좋아 이거 먹으니까 이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당연히 머리가 있다면 당연히 눈을 뜰 수 있다면 네,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도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건강기능 이렇게 해서 대상을 6년 연속 헬스팩이 받고 있고요. 4년 연속으로 뉴트리밀이 받고 있죠. 어디서 주최한 상이냐면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정청, 국민건강보험. 뭐예요? 우리 건강에, 국민의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인증받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죠. 이분들은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피로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양제 드실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나의 기록을 0.1초, 0.00001초 단축해야겠다. 나의 몸의 기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믿고 섭취하는 영양제가 바로 유산화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3가지 알아봐야 된다고 했죠. 세 가지 중에 3번째 비즈니스 수익 구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그것을 나의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일이 바로 유산화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이, 성별 모든 거에 상관없는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지역, 저는 이천에 산다고 했죠.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럼 저는 안 됐겠죠. 그렇죠? 네,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소심하고. 네, 그런데 저의 팀에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부족한 것을 그분들이 채워주고 그분들이 부족한 것을 제가 채워주면서 함께 팀과 함께 성장하는 일이기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우리 시댁에서 저에게 크게 막 상속해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똑같이 내가 지금 받는 인컴을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네, 유산화에서 돈을 주는 구조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 어떤 것이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7가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많이 얘기해 드릴 거죠. 그렇죠? 7가지 꼭 기억하고 가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너무 잘 집중하고 계세요. 사실 진짜. 그죠? 막 눈을 한 번도 고개 숙인 분이 안 계세요. 진짜.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한 번도 저를 안 보고 계신 분이 진짜 없으세요. 정말 눈을 또리또리 뜨고 저를 바라보셔서 제가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점점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예요. 주정산 주지급. 매주 돈을 받아요. 금요일이 너무 행복하죠. 카톡방에 아침 인사를 하는데요. 금요일은 이상하게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이런 말이 자꾸 저도 모르게 써지는 것이 바로 인컴이 정말 8시 반만 되면 띵동하고 매주 들어온 인컴이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 정산을 해두고요. 남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2월에 주죠.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게 이 점수를 0이 될까봐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업자도 저 같은 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두 번째는 무한기피.
다른 회사는 이렇게 내가 1번 나라는 플랫폼이 있을 때 A, B, C, D 이렇게 D까지만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Z가 굉장히 일을 잘해요.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이렇게 내가 어떤 포인트를 만들려고 할 때 A, B, C, D 4명만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좋고 편할지 빠를지, 또는 유선아 반대쪽에 보시면요, A, B, C, D, E, F, Z, G, Z 하면 안 돼. G,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되죠? 네. 죄송해요. 네. 좀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제가. 네. 네,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과 함께 이 모든 포인트를 공유받으면서 한 라인을 만드는 게 쉬울지, 당연히 후자겠죠. 유산하는 모든 포인트를 인정해주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 차별성. 제가 에메랄드예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를 가고 싶은데, 다이아로 할게요. 제가 다이아를 가고 싶은데 제 하위에 에메랄드 10명, 루비 20명, 골드 100명 이렇게 돼야 제가 다이아를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유산화는 그거와 상관없어요. 네, 내가 수입을 다이아몬드에 맞는 수입을 받으면 저는 그냥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어떤 거냐?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직급 마케팅이 없이, 제한 없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나의 인컴을, 그 직급에 맞는 인컴을 받으면 그 직급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회사입니다. 네 번째,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내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파트너에 대해서 그분의 소득의 15%를 제가 받는 거예요. 제 파트너가 1,000만 원 받으면 제가 매주 15만 원, 150만 원. 큰일 날 뻔했어요. 15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 얼마예요? 300만 원. 감사해요. 3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매칭 보너스인데요. 이게 더 좋은 것은 인원 제한도 없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네, 기간 제한도 없어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해요. 들어봤다고 해주셔서. 네.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거예요. 회사에 새로 신규 가입하신 모든 분을 회사가 다 관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분을 다 성장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소개한 분이 그분을 잘 관리하고 잘 도와서 그분이 소득을 얻어간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회사에서 나에게 15%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분만 소개했을 때도 그분을 성장시킨다면 나에게 많은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다섯 번째예요. 공정한 수당.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라미드, 그죠?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으면 3%, 100만 원 매출이 있으면 9%, 예예요. 이거는, 이 숫자는. 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도 없는데 퍼센트도 작아. 그러면은 돈을 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유산화는 처음 시작했던, 나중에 시작했던, 오래된 최고의 직급이랑 똑같이 모두에게 20%를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회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복 매출 시장을 인정해줘요. 우리는 유산화는 3개의 가게로 시작하거든요. 하나의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 밑에 2번, 3번 이렇게 가게를 3개를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 가게, 3번 가게에서 3,000점, 2,000점, 3,000점, 2,000점 올라왔을 때 작은 실적의 20%, 그래서 2,000점에 대한 점수를 인정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하위에 올라온 포인트에 대한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1번이 위에 있다는 이유로 2,000, 3,000 더해서 5,000, 2,000, 3,000 더해서 5,000점으로 1번에서 한 번 더 주는, 아주 유산화만 가지고 있는 두 배, 3배, 4배 벌 수 있는 이런 중복 매출 수당을 인정해주고 있죠. 네, 7번째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다 왔습니다. 네, 다른 회사는 이렇게 신규 기존 리더님들이 탑 리더를 바치는 구도라면, 유산화는 탑 리더가 밑으로 내려와서 나의 신규를 함께 일해주고 도와주면서 나의 소득은 또 무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꼭 잘 기억하시고요. 또 다양한 보너스도 있으니까 여기 함께 모시고 오신 분께 꼭 물어보고 이 보너스도 모두 알아가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정말 마무리할 거예요. 네, 내가 만든 나의 새로운 인생, 내가 만든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친정 엄마가 유산으로 준 인생, 만든 인생 아니고요. 우리 신랑이 새로 만든 인생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새로운 인생이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나 집 언제 사지? 이런 고민했다고. 네, 지금 저는 대출 없는 자가 경기도예요. 서울 아니고요. 서울 아니고요. 경기도 이천에 대출 없는 자가 있고요. 할부가 없는 차 있습니다. 네, 성공했죠. 네, 앞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너무너무나 네, 뿌듯하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께 든든한 용돈 많이 주는 며느리, 또 엄마 용돈 많이 주는 딸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에게 든든한 연금이 되어주는 딸, 또 항상 이게 용돈 생활비 많이 드리고 영양제까지 챙겨드려서 항상 어머니가 이번 추석 때도 갔더니 너가 보내준 영양제 택배로 제가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양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너무 고맙다고. 네, 우리 어머니 항상 그렇게 저에게 감사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시어머니 오래 살라고 영양제 챙겨주는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영양제 박스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네, 너무너무 저에게도 감동이고 항상 감사한 존재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들 이렇게 항상 여유로운 삶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도 같이 함께 다니고 있고요. 이 옆에 사진은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과 시누이예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효자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 다니니까 엄마 모시고도 여행 가고 싶다라고 어느 날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모든 경비되고 어머니와 시누 가족들과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저희 딸입니다. 앞에 처음 이렇게 끌어안고 있던 제가 안고 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제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발레는 굉장히 많이 돈이 들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살과의 전쟁이요 이제. 예, 정말 삐쩍 말라야 돼요.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무꼬챙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먹어가지고 얘를 어쩌면 좋나. 이제 막 크는 시기니까 막 이제 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딸을 지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루비 정도의 직급인 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발레를 시키고 무용을 시키는데 그 딸이 고3인가 고2 때쯤에 그만두겠다고. 엄마 나 발레하는 게 무용이었어요. 그때는 무용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만둘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엄마가 그 루비인 분이 그래 그만둬.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려놓고 우리 다른 거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하셨어요.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셨어요. 미땡땡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내가 이때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이걸로 대학을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 그만둬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이한테 본전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행복했다면 그 시간 동안 행복했다면 내가 너에게 지원해줄게 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시키고 있어요. 네,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네, 그래. 지금 그만둬도 너가 행복했다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도 저는 더욱더 성장해서 고3 때 그만두더라도 그래. 그분처럼 그렇게 지원해주는 엄마가 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희 신랑이랑 여행 갔던 사진이에요. 이번에 후쿠오카 간 사진이에요. 어때요? 저희 파트너들이 신혼여행 왔냐면서 엄청 구박했어요. 이 사진 보고 어머 스포님 어머 신혼여행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저와 함께하는 같은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이 남자가 처음에 저 사진 있죠? 아이 안고 있던 사진에 제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사이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정말 좋아요. 부부 사이가. 왜? 네. 그렇죠.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해드려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행의 많은 것을 돈이 걷어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별로 사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언성 높이고 싸울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도 아주 신혼여행처럼 하트를 그리면서 이렇게 즐거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후쿠오카 유사나가 보내주는 공짜 여행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진이에요. 저희 집이에요. 우리 아이 어렸으니까 저기 동물 사진 막 붙어 있죠. 숫자 사진 막 붙어 있고 이런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시작하고 저희 파트너님들이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어머 이렇게 많이 모였어 라고 하면 지금 몇 명이에요? 5명 모였어요. 5명 모여서 너무 좋다.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소심한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 계십니다. 모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루비, 이그젝 골드 이상으로 모두 성장해 계시고요.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의 리더스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만 성장하고 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 저와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죠. 네. 저는 사실 이 사진 보고 유산을 시작했어요. 네. 돈나무, 머니트리. 네, 머니트리라고 하죠. 돈나무죠. 이렇게 내 마당에, 우리 집 앞마당에, 우리 집 안방에 이런 나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딱 막 몇 개, 네, 막, 네, 네, 네. 우리 딸이 막, 엄마, 뭐 돈 필요해? 그래? 탁 닫아서 줘? 이렇게. 엄마 집 사줘? 그래? 막 이렇게. 너무 상상만 해도 좋다, 그쵸? 이런 돈나무가 바로 유산화의 마르지 않는 통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진짜 유산화 해야겠다. 내가 전무직 내려놓고 돈은 유산화로 벌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런 사진입니다. 5년 후 오늘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5년 후 몇 살이세요? 상상하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아 막 이러세요. 네, 우리 아이는 몇 살일까요? 네, 저는 50살이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5년 후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 네, 손 들어주세요. 모두 들으셨어요. 맞아요. 네, 우리 모두 5년 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 5년 전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5년 후 내 모습은 지금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유산화를 아셨어요. 너무 멋진 기회를 아셨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오늘 잡지 않으시면 책임져야 합니다. 나의 5년 후에 나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나의 선택에 책임져야 합니다. 네,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 유산화를 오늘 꼭 선택하시는 리더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